지난 22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남시 도시개발 설립 의견의 청취안이 논란 끝에 의견 청취를 추후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업 대선과 영역을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수익성 보장이 명확치 않고 공공성 확보 미흡 문제 등 공사 설립 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내용을 보완 후 의견 청취를 다시 하는 것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번 결정이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중점 사업의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은 이 사업이 매우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애물단지 공기업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성급하거나 졸속적이지 않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고 거대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서면 심의로 대신하였고 연구기간도 2달 보름으로 짧았고 연구 용역 결과가 아직 제출되지도 않았고 의회에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 청취를 하려고 한 것만 봐도 성급하고 졸속적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자주재원 확보와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라는 실용목표로 설립하려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자고 감히 제안을 합니다. 공사를 설립하여 개발사업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하겠다. 그래서 초기에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대장동 도시개발,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 가지 초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에 3,400억 원, 대장동 도시개발에 4,526억 원 등 약 1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014년을 기준한다면 누적 지방채가 약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하나,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으로 분양 수익이 1,000억을 남기겠다고 하는데 국토부가 위례지구 분양가를 평당 1,280으로 책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서 성남시는 1,500의 분양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둘째, 1,280만 원에 분양한다면 결국 마이너스 47억 원이라는 적자를 보게 되는데 과연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까? 셋째, 최근 중동 재개발이 1,31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1차, 2차 최종 분양까지 했어도 34%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미분양되었습니다. 성남이 개발할 아파트가 만약에 미분양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남이 지으라고 하는 아파트가 현재 39평형인데 사업성은 있는지, 사업 39평을 짓는 것이 과연 공익성에 맞는지, 공익을 우선한다면 오히려 서민형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면 3년 거치 5년간 연 3.5%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가 누적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 시 재정에 심각한 경색 국면이 우려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위례지구 분양아파트에서 많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또 다른 성공 가능한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은 지방채 4,526억 원을 발행해서 2016년 전액 조기 상환하고 개발이익금 3,000억 원은 주민복지협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중앙정부가 위례지구 아파트 개발에는 지방채를 승인했지만은 80% 이상의 사유지여서 개발이 불투명한 대장동 사업에도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LH로 포기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3,000억 원이라는 개발이익은 어떤 근거로 추산한 것인지 초기 인력 15명의 경험이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가 넘는 대형 사업을 어떻게 담보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인근의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 지방공사도 대부분 인력이 40명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공사는 무엇보다도 공익을 우선합니다.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공익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위례지구 사업이든 대장동 사업이든 불투명한 개발 계획도 문제가 있지만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문제도 명확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1,000억은 어디에 재투자할 계획이십니까? 혹 위례지구 내 임대아파트에 재투자할 계획이십니까? 그렇다면 메디엘 바이오밸리 조성, 기존 시가지 주택 재개발과 주거환경 사업에는 투자할 재원은 어디에 숨어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계획서에는 이런 사업들은 사업기간도 없고 예산 사업비도 없는 것입니까? 혹시 2020 도시주거 환경정비지원계획에 완료되어 2011년에 6곳, 2013년에 3곳, 2015년에 6곳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기존 시가지 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입니까? 개발 이익을 기존 시가지 재개발에 재투자해달라는 주민 요구는 과연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사정이 이렇다면 다시 말해서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도 후순위고 기존 시가지에 재투자하는 계획도 불투명하다고 본다면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익성을 갖춘 도시개발공사라면 임대아파트 개발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 이익을 기존 시가지 개발에 투자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공익적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만일 도시개발공사가 기존 시가지 주택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 지역이 LH로 포기할 정도로 사업성이 취약한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LH보다도 잘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택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나타날 각종 심각한 민원을 고스란히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대안은 있습니까? 과거에 LH가 개발을 담당할 때는 LH라는 중간에 중간 단위가 있어서 우리 시가 받는 민원의 하중이 적었지만 우리 시가 직접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그 민원에 대한 하중은 우리 시가 고스란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공사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개발 주체가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원활한 수익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묻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공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모란 민속 5일장 이전 사업, 성호시장 개발 사업, 글로벌 게임 허브센터 및 모바일 센터 설치, 백현 유원지 개발 사업, 어린이 도서관 건립, 보온 해관 건립, 체육공원 조성 이런 것들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호시장 개발 사업에 약 3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호시장 개발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까? 만약 지방채가 가능하지 않다면 필요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위례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투자하시겠습니까? 혹시 시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일공단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재 성남시 재정 규모로 가용 재원이 연간 2,500만 원 정도로 본다면 신규 사업을 할 여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돈이 없어서 학교에 지원할 교육경비 심의도 이번에 못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아무튼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여러 사업들은 하는 순간 도시개발공사의 누적 적자가 될 터인데 LH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적자 투성이 그런 처지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의 사업성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사 설립 시 최소 인력인 15명을 투입하여 연평균 약 19억 원의 개발사업본부 운영비의 투자로 약 4,115억 원의 개발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비용 대비 편익이 매우 높아 시일 내에 공사를 설립하여 수익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주변의 도시개발공사와 비교해 볼 때 15명으로 어떻게 대형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초기 사업 3개의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로 하여 예상되는 순수익이 4,115억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하지 않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용역에 따르면 다른 사업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이 세 가지 위대 신도시 사업, 대장동 동원동 사업 말고는 이 연구 결과에는 어떠한 분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엉터리 같은 연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연구 용역은 초기 세계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공사 설립 연구 용역일 뿐이고 설립될 도시개발공사는 초기 세계 사업 말고는 할 사업이 없어 보이는데 확인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포장 잘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먼저 하고 보자 이런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6번째,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이 50억이라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자본금 5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자체 사업 규모는 어떤 것입니까? 투자금의 6배인 300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3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사업을 못하든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하는 사업마다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준다는 보장은 과연 있습니까? 지방채 승인이 안 된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데 성남시에 그럴 수 있는 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정에 기업 마인드를 도입하며 시유재산을 국가와 매각하는 등 자주재원 1조 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주재원 1조 원이 지방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업 경영 마인드는 무조건 성공적인 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기업 경영 마인드도 있는데 시가 잘못된 투자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시 재정의 전체적인 재정 경색을 불러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장께서는 복지와 현업부서에 더 우선을 두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그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은 또 다른 개발 우선주의가 될지 그런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취소 내지는 잠시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사업이나 임대아파트 짓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 정도 사업은 굳이 공사를 설립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그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자와 조직이 존재합니다. 우리 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단은 판교 신도시개발과 본시가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등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 개발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본시가지 재개발은 지지부진 많이 불투명합니다. 판교 신도시가 마무리되면 도시개발사업단은 과연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은 현재 4개과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위례지구 개발 사업은 반드시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과거처럼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 사업단이나 도시개발 사업단이나 같은 건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업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시공하는 것인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시개발사업단이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도시개발사업단 같은 조직이 있는지 없다면 우리시 도시개발사업단이 향후 업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전문 인력을 계약직으로 구축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을 개편하고 시설관리공단 유일 전문 인력을 구조조정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을 하는 내부 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대호 정부 시절부터 여와 야를 막론하고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반대해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가지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좀 더 내밀한 검토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책임자 없는 졸속 연구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우선 설립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자.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15명의 인력에 50억 자본금으로 유일하게 검토된 세 가지 불투명한 사업에 1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을 우리 의회가 꼼꼼히 살펴 판단하지 않는다면 5,400억 판교 전입금보다도 훨씬 불행한 사태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개발 이익을 기존 시가지 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조차도 없이 공익성만을 내세우는 이상한 개발 논리는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솔직히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개발 이익이 남는다고 해도 위례지구 임대아파트 건설에 재투자해야 하고 그 돈은 30년 후에나 회수됩니다. 그나마 임대아파트도 언제 지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기존 시가지 재개발과 연결될 가능성조차 계산해 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조건 돈 되는 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하고 그렇게 하고 보자는 장밋빛 꿈만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실적으로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도시개발공사는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도시개발공사가 뭔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어야만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다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유보하고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구조조정하고 판교 신도시 마무리로 변화가 필요한 도시개발사업단을 구조조정해서 부족한 전문 인력만 개혁제도로 채용한다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내부 조직을 정비한다면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본의원 수십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본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구체적인 자료를 보충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